사람들이 제 이름을 기억하는 것은 아마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라는 책을 통해서일 텐데요. 그 책을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그 문화재 관계책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여행책이라고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미술사를 어떻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 서점에서 팔리고 있는 코너는 인문 분야입니다. 그리고 제가 글을 쓴 취지도 이 인문학으로서 미술사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전문가들 세계 속에서 갖고 있는 지식이 일반 대중에게 전달될 수 있을까 하는 그 취지에서 썼던 겁니다. 이 미술사의 그 범주에는 대개 회화와 조각을 먼저 생각하는데, 세계 어느 나라 건축 미술사를 보면은 건축, 조각, 회화, 공예 그렇게 네 분야로 나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미술사 전체를 포괄하는 사람으로서는 건축을 다루지 않을 수 없고, 또 어떤 면에서 건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마지막에 남는 문화의 형태가 건축을 중심으로 해서 남는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 전공은 분명히 회화사고, 그것도 조선시대의 단원과 겸재, 또 그 시대의 회화 사상을 중심으로 합니다만은, 그것을 인문학적인 넓은 그 시각에서 보면은 인간학으로서의 미술사라고 하는 그런 입장 속에서 공부가 되어야 되고 또 연구돼야 된다는 것이 제 입장이었습니다. 이 외국을 여행을 하거나 우리나라를 여행하거나 또는 답사를 하거나 공부하러 갔을 적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가시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건축과 미술뿐이 없습니다. 그 시대의 사상이나 문학이나 또는 경제나 이거는 다 땅속으로 묻혀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문학적으로 표현해서 그 건축이라고 하는 그 나무 줄기에 예술이라고 하는 꽃으로서 그 시대의 문화의 나무를 보는데, 그것이 나아가서는 더 자세히 보는 사람은 그 나무 줄기와 꽃이 있기 위해서 뿌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까지 읽어낼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르네상스 시대의 그 문화를 보기 위해서 피렌체나 로마를 갔다 하더라도 우리가 다니면서 보는 것은 건축이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미술품, 또 박물관에 있는 미술품으로 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전문가로서 보거나 또는 일반인으로 보거나 우리는 이 총체적으로 그것을 인식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이 건축학도 입장에서 이야기할 적에는 자기가 지으려고 하는 집, 또 이 시대에 만들어지고 있는 집이 여러분들이 맨날 이야기하고 있는 디자인과 기능과 또 구조에 대해서 여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제 생각으로는 그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삶의 형태가 먼저 중요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 삶을 충실히 반영하고 보다 풍요롭게 반영하는 것이 이 건축의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건축을 본 적에 이 전공자 입장에서 본다고 했을 적에 무슨 부담이 오는 게 있어요. 저 자신도 미술사를 전공하면서 그림을 처음 해볼 적에 참 힘들었어요. 뭔가 남하고 달리 봐야 된다고 하는 그 강박관념 같은 게 있어가지고, 최소한도 미술학도 미술사를 전공하는 사람이면은 일반인보다 더 무언가를 더 깊이 있게 알아야 되지 않는가 하는 또 미를 감별하고 있는 거에서도 남보다 낫다고 하는 생각을 은연중에 갖고 있는데, 사실은 나중에 보면 그런 거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감상에 기초를 해가지고 일반인하고 똑같이 감상을 하고, 대신 거기에서 느낀 감동을 어떻게 하면은 일목요연하게 조리 있게 설명을 할 수 있느냐, 감성적으로 인식한 것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그 미술사의 일이었지, 이 미술사를 한다고 해갖고 어느 순간에 새롭게 보이는 것은 아니었듯이, 건축학도가 본다고 하는 건축이 학도의 입장 속에서 그렇게 크게 달라오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은
계속해서 보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는 자기 자신이 달라진 모습을 스스로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마치 그 외국어를 공부하며 하다 보면은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오늘보다 내일이 낫고 내일보다 모레가 낫고 실력이 느는 게 아니라 1년, 2년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실력이 느는 것과 마찬가지로 건축을 보는 눈이라든지 미술을 보는 눈도 그런 식으로 그 향상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축을 하거나 또는 건축을 보거나 남하고 좀 다르게 보고 싶어 하는 것 때문에 기존에 봐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걸리적거리는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눈에 맞춰서 보다 보면은 자기를 잃어버리지 않느냐. 그러니까 제가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얘기했는데 결국은 그게 아는 만큼만 보고 그 이상은 못 보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그렇게 또 독특한 길을 가려는 사람들은 그 생각을 하겠는데 그 점에서는 우리가 모든 거에 그 처음엔 모방의 기초를 한다고 하는 사실에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모방을 전제로 하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아무리 뛰어난 천재라도 자기가 갖고 있는 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지식을 이제까지 지구상에 태어났던 아주 위대한 사람들이 그 일생 동안에 겪었던 경험의 결실들 같은 것을 배워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나의 상상력을 붙일 적에는 굉장한 힘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방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니고 배격할 것이 아니고 일단 그의 눈을 따라서 보는 겁니다. 어떤 미술품을 본다고 했을 적에 백자 다랑아리가 아름답다. 난 앞만 봐도 아름다운 줄 모르더라도 최순호 선생이 쓴 글이라든지 또는 윤영희 선생이 쓴 그 도자사 책을 보면은 그 백자 다랑아리가 갖고 있는 그 여러 가지 그 철학적인 의미까지 부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잘생긴 부잣집 맏며느리를 본 것 같다라고 한다든지 또는 조선시대의 서민적인 감정과 사대부가 갖고 있는 이지적 감성이 절묘하게 결합된 형태라든지 그들이 가르쳐준 그 길에 따라서 백자 다랑아리를 보면 다랑아리가 다시 보이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떤 순간에 그것이 자기 체화돼가지고 최순은이 윤영인이 정약문이 하는 그런 배가들의 이야기를 통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느낌을 얘기했을 때 그게 진짜 자기의 생각이 되는 것이죠. 이미 그런 그 높은 안목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 혼자 백자 다랑아리를 보고 있었을 때 이야기하는 것은 어쩌면 유치원 애들이 하는 수준이거나 아니면 그 아름다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갈지도 모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자기 생각을 좋은 생각을 갖기 위해서는 좋은 눈과 좋은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 어떤 것이었는가를 보고 그것을 따라서 보는 것이 그게 가장 빠른 길이고 저는 그래서 문화유산 답사기에서 건축을 보든 미술을 보든 안목을 갖는 가장 좋은 길은 좋은 유물을 좋은 선생하고 같이 보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거기에서 선생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고 책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각도에서 준비를 하고 여행을 가고 답사를 가서 보면은 아마 빠른 시일 안에 자기 자신도 다른 모습을 만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